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연결된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보장 대상은 재산상 손해다. 재산상의 손해는 손해보험 계약이죠. 보상 원칙은 정액 보상이다. 얘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단기 확정기간은 손해보험, 취급회사도 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얘기네요.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은 장기 내지는 종신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죠.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유상계약성 맞죠? 보험료 보험금이라는 대가성 재산을 지급하는 금전거래가 수반이 되는 유상계약입니다. 2번 낙성계약.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얘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다. 얘가 바로 사행계약이죠. 부합계약성은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린다. 자, 이거는 쌍방이다. 의무를 가지니까 쌍무계약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죠. 다음 중 주계약. 주계약 있고 특약 있죠. 주계약 플러스 특약으로 구성이 되죠. 맞는 거. 1번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죠. 주계약은.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 못합니다.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계약이죠. 정답은 일단 2번이네요. 주계약에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 못합니다. 임의로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 못합니다. 반드시 주계약이 기본이죠. 맞는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죠. 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연계형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1번 최저 보증 이율이 있죠. 예금자 보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연계형 보험이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 자산연계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는 상품보다는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예금자 보호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최저 보증 이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번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하여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특정 자산, 그 자산에 연계했다. 일단 2번 지문이 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적인 설명이네요. 3번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영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보험금에 반영하는 보험은 변액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변액보험보다는 높은이 아니고 변액보험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죠.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익률, 변액보험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률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 아니죠.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중에 종신보험 아닌 거 정기보험도 있죠.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2번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 종신보험이죠. 다양한 특약 부과 가능하죠.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 가능합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기간이다.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고 종신은 종신토록이죠. 보험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변액형 상품으로 판매되죠. 그래서 틀리지 않는다. 판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은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부모 생존 시, 사망 시 다 학자금, 교육자금, 양육자금 다 지급이 되죠. 다 맞는 내용이죠. 각종 인성 프로그램과 해외 유학 및 진학 상담 서비스가 추가되어 판매가 된다. 왜 이런 걸 자꾸 추가하느냐?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교육보험의 판매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보기 괄호안에 해당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장애인 전용 제도성 특약이 도입되어 땡땡에 가입한 장애인도 장애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품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냐. 종신, 암보험, 상해보험은 이 세 가지는 다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장애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축보험은 세액공제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었죠. 보험료 납입 한도가 분기 한도에서 연간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1,8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자, 5 플러스 1,800은 1,80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변액 한번 보죠. 일반 계정에서 운용합니까? 아니죠.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죠. 2번 중도해지 시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 없죠. 없죠. 투자형 상품이니까. 3번 투자 위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험계약자가 부담을 합니다. 1, 2, 3번 다 틀렸네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인지 보죠. 일반적인 변액 중심 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하여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4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요즘에 30번 문제하고 40번 문제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40번은 제3보험에 대한 각각의 상품들의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건지 하나씩 보죠. 1번 저축성 변액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책임준비금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지급한다. 자, 저축성 변액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사망보험금은 최소 뭘로 보증합니까? 기납입보험료로 보증하니까 기납입보험료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변액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 이 질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변액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이죠. 제1보험기간 위험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기본보험금 플러스 특별계정에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일단 1번 지문 우리가 틀렸죠. 예, 정답은 일단 1번일 거고요.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 없죠. 세제적격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 시는 없으나 수령 시에 세제 혜택이 있지요. 4번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본보험금에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 이 지문도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30번에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3보험 이제 보죠. 31번. 다음에서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197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이 되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이 되었다. 1977년 얘가 맞냐 틀리냐 이게 문제네요. 자,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생명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맞죠? 실손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얘도 맞네요. 4번 생명보험업에 대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손해보험업에 대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2, 3, 4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1977년이 아니라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에 도입된 상품이다가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씩 이 정답이 쫙에는 내가 확실히 없는데 이럴 때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면 오히려 쉽게 문제를 정답을 맞히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실손의료보험은 실손보상으로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손이죠. 그죠? 실손으로만 보상을 하니까 실손의료보험 아니겠습니까? 1번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하나의 상품에서 정액보상, 실손보상 방식을 모두 적용을 할 수 있다.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상도 가능하고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죠. 하나의 상품에 다 가능합니다. 3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한다. 이것도 맞죠. 4번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얘는 저축성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재산보험은 무조건 보장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쉬운 문제네요. 상해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급격 우연 외래의 3요소이죠. 지속성, 내재성 이거 다 아닙니다. 쉬운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그럼 일단 2번하고 4번은 틀렸네요. 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가입 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고연령자도 상해보험은 가능하죠. 질병보험, 신체 내재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자 실은 가입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거 다 틀린 표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상해보험 피보험자 직업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 자, 통지 의무에 관련된 것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정답이 딱딱 거의 정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이거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죠.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죠. 2번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위험도가 높아졌다. 보험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떨어졌다. 보험료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번 직업직무 변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1개월 이내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4번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이 된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문 설명드리면서 계속 부연 설명한 것들 있죠. 요 내용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한 문제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질병보험. 자, 보험기간은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맞죠? 2번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죠. 발생 확률이 높죠.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3번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기간 가입 가능 연령을 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실은 정하는 겁니다. 외래성이 인정된다. 자, 외래성이 인정되는 것은 질병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한 이야기겠죠. 외래성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외래성이 인정된다가 되겠습니다. 37번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죠. 자, 암사망보험금은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이죠. 특약. 무조건 사망, 질병 사망은 특약입니다. 2번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이 존재하지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3번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었을 때 암진단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반드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알아야 됩니다. 가입 이유가 아닙니다. 일단 3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4번 3대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 등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편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일부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세대 실손은 바로 일부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특히 뭐 도수치료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죠. 비급여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세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겠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게,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이용하는 사람은 3번 일부 비급여 항목은 자 비급여 항목은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장하도록 그죠? 그래서 급여 항목은 주계약, 비급여 항목은 특약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비급여죠. 특약으로만 보장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란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 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 포함합니다를 사용하여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과로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과로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화장실 사용하기, 과로를 할 수 없으면서 목욕하기, 옷 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목욕, 옷 입기를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뭡니까? 이동하기죠. 이동하기. 자, 이 문제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공통점. 자, 보장성 보험이다. 어이구,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둘 다 재산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입니다. 2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건 직종, 직업, 직무, 상해보험 이야기고요.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거 질병보험이고요. 고령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거 질병보험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4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조금 우리가 기존에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 조금 범위가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잘 훑어보시는 것이 9월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기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